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13번째 본시험 적응 연습 평균 수준의 주요 출제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17번의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보완제 작성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1번 1번은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조심성이 증가됩니다. 3번 우울증 경향도 증가됩니다. 4번 정서적 의존성도 증가됩니다.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강해집니다. 2번 2번은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4번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지문 1번과 2번은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거나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과중하여 공적, 사적 모두의 부양이 필요합니다. 지문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3번 3번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정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정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지문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4번 4번에 제시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토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지문 1번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3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4번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고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5번의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 청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당월 지급합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가 아닌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청구합니다.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급권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6번 6번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1번 신체 기능 정진을 지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정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7번 은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이고,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고,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6가지로서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사례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4종류의 15가지가 있으며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되며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9번 9번 학대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경제적 학대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출해도 찾지 않는 것은 방임이고 2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며 3번 낯선 장소에 혼자 두는 것은 유기입니다. 5번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위 지문의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더 있습니다. 10번 10번에 제시된 사례는 3번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1번 11번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서 지문 중에서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12번 (12번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는 것은 업무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업무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13번
13번은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것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둡니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고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3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해서는 안 되며 요양보호사는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5번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14번 14번은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3번인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5번 15번은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제시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라고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9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6번 봄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고 열감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연계시켜야 합니다. 2번 오염된 속옷은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말립니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뿐만 아니라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줍니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함께 치료를 합니다. 보험 치료는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17번
17번은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 방법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 격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감염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격리를 합니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하는 것은 결핵은 호흡기로 통한 감염으로 옷 등은 별도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18번 18번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5번 약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번 19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은 3번 채소와 과일을 권장합니다. 질문 1번 수건은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십니다. 2번 식물성 지방은 섭취를 합니다. 4번 고칼로리 식이는 제한합니다. 5번 정제된 저자녀 식이도 제한합니다. 참고사항은 저자녀 식이는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20번 20번은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가 맞습니다. 질문 2번 식사량을 늘리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3번 계단 오르기 등 운동 시에는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하면 혈액순환 감소가 우려됩니다. 5번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을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 등이 우려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부전증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1번 21번은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는 1번 잔뇨량 증가가 맞습니다. 질문 2번 방광 용적은 줄어듭니다. 3번 난소 크기도 줄어듭니다. 4번 질의 윤활 작용은 감소됩니다.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줄어듭니다. 22번
22번은 둥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도넛 모양 베개는 삼가합니다. 2번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하면 피부가 밀릴 우려가 있어 주의를 합니다. 5번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 땅구멍을 막음으로 금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하여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3번 23번은 제시된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로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2번 뇌졸중입니다. 지문에 나온 질환의 설명입니다. 1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번 심부전증은 신장 또는 신장 이외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장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4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시 순간적으로 핑 도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은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4번 24번은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2번 주의력 집중력은 감퇴됩니다. 3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합니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25번 은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준수할 사항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조명을 밝게 하고 생활합니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안압을 올림으로 피합니다. 3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피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26번
26번은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식사하고 30분 내지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2번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한합니다. 4번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5번 활동량이 많은 날은 저혈당에 주의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27번 27번은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는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육류는 숯불에 굽게 되면 태울 수 있습니다. 탄 음식은 피합니다. 2번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추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D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습니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합니다. 28번 28번은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합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합니다. 4번 운동 시간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5번 마무리 운동은 심장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29번 29번은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반응으로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문 1번 성생활은 기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3번 윤활제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몸에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게 합니다. 5번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줍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을 먹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2번, 3번과 같이 상황 변화에 따른 약 복용량의 변경사항은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31번
31번은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2번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 경우 낙상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4번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해야 합니다. 5번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32번 32번은 요양보호기록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육하원칙을 지켜 요양보호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록 사례들입니다. 33번 33번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합니다. 34번 34번은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는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번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5번 35번은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압은 떨어집니다. 2번 피부는 파랗게 변합니다. 4번 소변은 실금하게 됩니다. 5번 동공의 크기는 확대됩니다. 실기 부분 문제입니다. 36번 36번은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턱을 당기게 한 후 음식을 먹입니다.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높입니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5번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올바른 식사 자세의 사진입니다. 37번 37번은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은 온도를 체온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2번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5번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38번 38번은 대상자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입니다. 지문 1번 가류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습니다. 3번 금식하고 있어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복용시킵니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물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39번 39번은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다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햇빛을 피해서 보관합니다.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하거나 3번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과 지문 4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하는 것은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릅니다. 40번 40번은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투여 전에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2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합니다. 3번
아래 눈꺼풀, 하안금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4번 점적기를 하안금, 즉 아래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을 보호하게 됩니다. 41번 41번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실금이 있어도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의료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4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웁니다. 5번 변비가 있으면 의료인과 상의합니다. 42번 42번은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를 깊숙이 앉게 합니다. 4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닫아두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합니다. 5번 배설 후 뒤처리를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43번 43번은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서 변이를 자극합니다. 2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둔부를 들게 하고 변기를 밀어 넣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3번 간이 변기는 세척하여 별도 보관합니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입니다. 44번 44번은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은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기저귀를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채웁니다.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는 것이 아니고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립니다. 45번 45번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 후 비웁니다.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어 소변을 버립니다. 46번 46번은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2번 상반신을 높여준 자세에서 닦습니다. 3번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4번 구강 개구 장치로 입을 벌린 후 닦습니다. 47번 47번은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은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씻깁니다. 3번 발가락 사이는 비누를 이용해 씻은 뒤 헹굽니다. 4번 각질을 제거를 위해 면 양말을 신기고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줍니다. 5번 발의 티누는 요양보호사가 제거하면 안 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2번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눈썹은 눈썹칼이나 눈썹가위로 다듬어 줍니다.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에 기지만 닦아냅니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습니다. 49번
49번은 대상자에게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목욕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냅니다. 3번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이 아닌 말초에서 몸 중심으로 닦습니다.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기는 것이 아니고 목욕 후 나오게 하여 머리를 감깁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법근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법근입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50번의 문제는 제일 먼저 벗길 때는 순서는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막고 있는 오른쪽 팔을 먼저 벗깁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1번 오른쪽 팔에서 수액에서 왼쪽 팔 순서로 옷을 벗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51번 51번은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2번 같이 설명합니다.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이동시킵니다. 지문 3번, 4번 같이 설명합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옮깁니다. 침대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를 전체를 정리하면 위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합니다. 상체에서 하체 순으로 이동합니다. 52번 52번은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먼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제시문의 가번이고 다음은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시문 마번이며 그 다음은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제시문 라번이고 다음은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마비척이 위로 오게 하여 돌려 눕힙니다. 제시문의 다번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제시문 나번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나열해 보면 2번 가, 마, 라, 다, 나 순서입니다. 53번 53번은 휠체어를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것은 내리막길 갈 때입니다. 2번 빠른 속도의 휠체어 이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할 때는 문턱이나 내리막길을 갈 때입니다. 5번 잠금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하는 것은 급경사를 내려갈 경우로 추정됩니다. 54번 54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이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과 이동식 변기 이용, 화장실 이용 등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의 팔이 옮겨가고자 하는 쪽의 대상물, 즉 침대나 휠체어, 이동 변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쪽 팔이 대상 물체를 잡거나 짚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제도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니 침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침대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인 오른쪽에 두고 휠체어에서 오른쪽 팔로 침대를 잡거나 지탱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대가 오른쪽에 있게 하여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55번 55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벨트 도울 때의 중요한 기준은 돕는 자, 즉 요양보호사가 마비된 쪽에서 돕습니다. 당연합니다만 마비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몸의 무게중심인 허리 부분을 잡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생각하면 2번 마비된 쪽 허리가 맞습니다. 56번 56번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2번 등받이는 각도가 조절되는 것과 4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을 사용합니다. 57번
57번은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4번 무기력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탈수 증상은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정신의 혼동한 상태입니다. 58번 58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아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금지 사항이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2번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이 아닌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4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이동합니다. 아래 참고 그림은 화재 시 대피 요령입니다. 59번 59번은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에 차단합니다.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서 치웁니다.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서 낮은 곳 등으로 치웁니다. 지문 2번, 3번과 같이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5번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60번 60번은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 예방으로 옳은 것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지문 1번 조개죽은 중심부 온도가 74도씨 1분 이상 조리를 합니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4번 채소는 물에 1분이 아닌 3분 정도 담갔다 먹습니다. 5번 생선은 냉장고에 하루 이틀 동안 보관합니다. 61번 은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면 이불은 햇볕에 말립니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있는 소재를 선택합니다. 4번 베개는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2번
62번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대응 업무는 2번 관공서 방문이 맞습니다. 교재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 48에서 59페이지 노인장기 요양표준 서비스 분류를 함께 보시고 아래 참고사항은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하는 것이고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3번 63번은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은 3번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요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약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치매약 복용을 하여 증상을 늦춥니다. 4번 치매약은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먹습니다. 5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도 용량을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64번 64번은 재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2번 난간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5번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하는 방을 배정하면 안되고 2층보다는 1층에 배치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 65번은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입니다. 지문 1번 낮잠을 자는 것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2번 취침 전과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낮에 졸고 있을 때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5번 식사 후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고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입니다. 66번
66번은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기억력 상실이나 방향 감각의 저하 상태도 배회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2번 실내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3번 실외가 아닌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4번 현관문을 잠급니다.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입니다. 67번 67번은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는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상황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68번 68번은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합니다가 맞습니다.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납니다. 2번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한번 지속하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 초기에 비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초기에 분노를 시작해서 지쳐서 중단을 합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69번 69번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스승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0번 70번은 프로그램 참여 중에서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는 3번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1번 71번은 중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건값 계산하기, 3번 특정 글자 고르기, 4번 내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2번 72번은 제시된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서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73번 73번에 제시된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1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 상태입니다. 74번 74번은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 설명하는 방법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75번 75번은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가 가장 옳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진압력 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미흡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76번 76번은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으로 반응한 것은 2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가 가장 원칙에 맞게 반응했습니다. 지문 1번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와 3번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는 네 아니요 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4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5번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참고사항은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77번 77번은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의 그림에서의 위치는 3번 답은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로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고 그림의 설명입니다. 78번 78번은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유발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79번 79번은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는 오른쪽 박스에 심폐소생술 단계 설명과 같이 먼저 반응 확인을 합니다. 라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움 요청은 나 그림입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다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은 마 그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번 라, 나, 가, 다, 마가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에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패드를 부착한 후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2번 왼쪽 빗장뼈가 아닌 오른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가 아닌 왼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뗍니다. 5번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였습니다. 14번째 매회 출제 부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일정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넉넉한 통과를 위해 다양한 문제들도 계속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지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